근데 일본 왜 이러는 거예요? 이 G7 국가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 여기 보시면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 그 아베 총리가 이 G7에 일본이 아시아 유일하게 가입돼 있다. 뭐 이 점을 많이 홍보를 해왔고 또 이 유일한 회원국이다라는 이 지위를 유지를 하고 싶어한다. 좀 이런 분석들이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뭐 WTO 사무총장을 배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그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최근에 좀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위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기득권 지키기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럼프형, 나 럼프형 라인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 한국 끼워주지 마, 에? 우리끼리 해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딴 거 아니고. 일본에서 이제 미국에 설명을 할 때 그 한국이 이제 친중파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꾸 이간질 시키려고 그러고. 네네.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어요.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시사전문 정상훈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 원구성이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마쳤어요. 법사위원장을 놓고 대립을 했던 거 아닙니까? 뭐 발목 잡기다. 협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당이 해야 된다. 서로 이제 하겠다고 싸운 건데 우리 무겁당도요. 네. 상임위원장을 제가 대표니까 임명하려고 그래요. 네. 법사위원장이 아니고 밥사위원장. 네. 밥 사주는 게 임무인데. 어디 정상훈 기자 한번 맡아볼래요? 저요? 네. 책임자네요. 네, 네. 저는 상임위원장을 배종찬 소장께 양보하겠습니다. 왜요? 네? 왜? 서로 하겠다는데. 밥을 사야 되니까. 네. 그거 배 소장이 할래요? 아니 그래도 정상훈 기자가 있는데 제가 양보해야죠. 그냥 배종찬 소장이 오늘부터 제가 강제로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을 밥사위원장으로 오늘부터. TBS에서 추경이라도 좀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밥 사는 거 말고 먹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언제 밥 살 거예요? 밥사위원장. 언제든지 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3차 추경 심사에 돌입을 시작한 겁니까 지금? 네, 시작을 했고요. 오늘 상임위 차원의 이 예비 심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어제 원구성이 되자마자 이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이 추경 심사에 돌입을 했는데 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에서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서 예산결산 특위로 넘겼기 때문에 이 예결 특위에서 또 논의를 한 후에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예산안 그 추경에 더해서 3조 1천억 원 가량이 증액이 됐는데 이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한 2조 2천억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좀 주목되는 부분은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예산 그리고 이 별도로 이제 그 교육위원회에서 한 1,900억 원을 그러니까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대학 등록금 반환 촉구하는 좀 목소리에 좀 응답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관련해서. 네네. 이제 추가로 된 거죠 그러면 그거는. 네, 이 부분이 이제 추가로 나오고.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뭐 청와대에서는 7월 3일까지 이게 추경 편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일이 이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민주당에서는 3일 본회의를 통해서 이 추경안을 통과한다라는 방침이고 이 3일에 통과를 하면은 뭐 이제 7월 중순부터 이 추경안이 집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로서는 급한 불을 끌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 그걸 원하고 계실 것 같고. 자, 배 수장님. 이 미래통합당은 아까 사진 보니까 네. 그 국회 계단 앞인가요? 본관 검정 앞에. 마스크를. 검정 마스크. 네. 잠깐만요. 우리 밥사위원장은 저기 마스크 끈 자국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철저하게 착용을 했다는 거죠. 뭐 좀 너무 작은 걸 쓴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얼굴이 크신 거예요? 아우 땡기더라고요. 이게. 네. 얼굴은 자꾸 팽창되는데 줄이 짧아가지고요. 네. 한 유튜브 청취자께서 배종찬 소장 자켓이 쥐색 한 벌밖에 없나 봐요. 옷은 여러 벌인데 색깔은 또 제가 다 회색인 것 같아요. 지색. 네. 실화입니까? 예, 여러 벌 있는데. 제가 봐도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또 데이터 여론 분석 전문가다 보니까 특정 색깔을 입으면 그쪽이랑 친해요. 뭐 이렇게 또. 쥐색을 입으셔서 저는 쥐띠인 줄 알았더니.
네. 그래서 GT는 아니시죠? GT는 아니고요. 근데 사실 네. 이렇게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옷은 여러 벌인데 네. 다 어두운 색입니다. 좀 이제 가늘어 보이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네. 들통났군요. 네. 정상훈 기자. 무겁당의 자긍심을 위해서는 좀 화려한 네. 색으로 좀 바꿔 입으세요. 미래통합당은 그래서 검정 마스크를 쓰고 항의 표시를 했고요.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 리스트를 미래통합당이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일단 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강제 배정되었던 이 상임위 사임계를 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를 당분간 거부하겠다는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 추경안 정말 철저하게 심의를 또 해야 되는데 또 빨리 또 통과가 돼서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이 참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원구성 협상 결렬 놓고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네.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입김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왜 나오고 있냐면 이 사실 주말만 해도 그 월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이 원구성 합의가 통과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합의안이 어떻게 나왔다라는 구체적인 이 내용까지 좀 돌았었거든요. 월요일 그래서 오전이니까 어제 오전이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를 뭐 2년씩 나눠서 그러니까 다만 후반기 2년은 집권당에서 한다 뭐 이런 안이 이제 좀 돌았고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개 뭐 통합당 7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정조사 그리고 한명수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 법사위 청문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 이게 합의가 되기 직전이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뭐 분위기도 그랬고요.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미래통합당이 강경으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이거 왜 갑자기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경으로 돌아섰는가라는 그러니까. 좀 의문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가 이 협상권과 결정권을 달리하는 통합당 구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협상권과 결정권이 다르다? 그러니까 협상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고 결정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를 했던 거죠. 네. 뭐 실제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뭐 법사위를 뺏기느니 차라리 그 상임위원장을 다 포기하자 좀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반면 이제 통합당 내부에서는 다른 길이도 있긴 했었고요. 예. 네. 하지만 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법사위원장을 받지 못하면 뭐 아무것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 당내 강경파가 좀 이 거센 기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설명하니까 얼마나 이해하기가 좋아요. 자, 비타민 하나 드세요. 아이고 비타민. 네. 자, 아니, 정상훈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데 우리 청취자분은 또 박연미 기자를 찾으시네요. 박연미 기자님 언제 나오셔요? 광팬입니다. 그 시크한 웃음소리에 빠져버렸시오. 내일 나옵니다. 수요일하고 목요일. 예. 자, 두 분 분발해 주셔야 됩니다. 파이팅! 박연미 열심히 기자가 하겠습니다. 지금 인기를 독차지고 있다는 프로 거. 박연미 기자. 예. 자, 자, 무거운 분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 네. 배 수장님도 좀 비타민 하나 좀 제가 드리려면 좀 잘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이 당내에서도 지도부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고요? 가장 두드러진 목소리는 장제원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상임위 협상이 결렬이 됐는데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죠. 어제가 골든타임이었다. 어제가. 예, 빈손으로 복귀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원장 7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받고 복귀하는 것이 그나마 그림이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했고요. 네. 또 현재 이 국회의 지형, 정치판의 지형 자체도 좀 적나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 등록금 반환 지원 추경 2,718억 원 증액안이 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라는 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 대학생들이 보면 눈이 번쩍 뜨일 기사라면서 민주당은 우리에겐 폭거를 국민에겐 착한 정치를 반복할 것이라고 일종의 논평도 했습니다. 예. 좀 약하지 않습니까? 예? 약하니까 조금 이따가 잘해서 받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미안해서. 좀 정상 기자와 또 네. 뚱커벨이 박연미 기자를 쫓아가야죠. 저도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빨리 들어요. 반납해요. 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한 3선쯤은 해야지 상임위원장 한번 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상임위원장 이거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배 수장님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지금- 국회의원 되지도 않았는데 네. 밥사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지금 네. 도종환 의원 그리고 또 진선미 의원이죠. 네네. 진선미 의원은 장관까지도 역임하고 상임위원장까지 했으니까 마치 트리플 크라운 예. 다 달성한 거죠. 그러니까 의원 이제 통합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갔으면 이분들은 이제 안 못- 되는 건데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민주당에서 저 나머지 다 하니까. 네. 예.
자, 정상 기자, 혹시 추경 통과 이후에 말이에요? 네. 상임위원장 배분을 통합당하고 민주당이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다시 재분배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요? 뭐 아직 뭐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국회 보이콧을 결정한 상황이고 이 민주당에서도 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런 얘기가 왜 나오고 있냐면 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를 했지만 뭐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 통합당의 일종의 추경 뭐 발목 잡기 때문에 이 추경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민주당이 어떤 뭐 국회를 뭐 장악하거나 어떤 욕심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이 상임위원장에 임명된 의원들도 좀 다소 좀 무거운 얼굴로 네, 좀 차분하게 이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이 쭉 가는 것보다 이 다급한 추경을 처리한 후에 뭐 재배분 협상에 나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네. 이런 몇몇 언론들의 분석이 있습니다만 그래요? 아직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원래는 민주당에서 이런 안도 있었던 거죠. 이런 계획도 있었던 것이 3차 추경안 통과가 아주 중요하고 또 급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놓고 나서는 이 미리 이제 이 미래통합당 쪽에 배분하기로 했던 7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사임계를 내는 거죠.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맞도록 하는 것을 감안했다가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맞겠다라고 나올 가능성은 크게 또 보이지는 않는 거죠. 네. 하여튼 뭐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네. 얘기는. 네. 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거세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 사항도 뭐 절반을 잘라 먹는다 네. 이런 표현까지 이제 추미애 장관이 할 정도인데 뭐 무턱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해서 이 법무부 감찰부가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왜 이걸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배당을 했었느냐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었고 검언유착 그러니까 채널 A 기자와 한동훈 검사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관련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네.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렇죠. 자, 이 미래통합당도 그렇지만 여당 일부 의원 또 정의당도 이 추미애 장관을 좀 비판하는 모양새를 보였어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이 추미애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뭐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물면서 이 본인은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 좀 당혹스러워서 말문을 잃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도 추미애 장관의 이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정의당도 논평을 냈는데 이 추미애 장관의 표현이 좀 전반적으로 좀 저급하고 신중치 못하다. 이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다. 이런 비판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가 있었더라고요. 네. 윤석열 총장 포함해서 대선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보수 후보 중에서는 가장 보수권 후보로 이제 일단 조사가 됐는데 보수 야권 후보 중 가장 높았습니다. 10.1%가 나타났고요. 이낙연 의원이 가장 높은 30.8%, 네. 이재명 지사가 15.6%인데 3위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10.1%로 약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제 조사해요? 이게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서 전국 2,537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답 조사했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4.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그동안에는 개요 말씀해 주시느라고 네. 뭐 빼먹은 거 없어요? 빼먹은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이제 보수 야권 지지층 쪽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 정부와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래서 지지가 결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태도 논란에 대한 추미애 장관 입장이 뭐가 나온 게 있나요? 어제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예. 뭐 이 글이 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은 이 국가 수사 역량을 설계를 하고 또 검찰 사무의 지휘 감독을 책임지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전에 이 법무부 장관들은 검찰 출신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검찰이 이 선배인 법사위
법무부 장관의 그 지위를 그 부담 없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수사 건건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면서 수사 지시를 받기도 했는데 본인은 이 수사 지시에 대한 그러니까 수사 건건에 대한 그런 지시가 아니라 검찰의 좀 그런 행동이라든지 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지시를 내린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한 차례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 관련된 압수수색 관련해서 한 차례 수사 지휘를 했는데 그나마도 이 검찰에서 뭐 자신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지난 주말에는 또 추다르크 추미애 법무장관이 페이북에 이런 거 남겼잖아요. 예, 지엽적인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라. 네네. 그러면서 그 견지망월, 그죠? 뭔 뜻이죠? 견지망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쳐다본다는. 그렇죠, 네. 그렇죠. 달을 봐야 되는데 달 보는 걸 잊어버리고 손가락만 보고 있더라. 아주 유명한 그 사자성어죠. 네. 정상 기자 오늘 비타민 많이 받겠는데요. 얼굴 살쪄서 안 노래지겠네요. 되겠어요. 자. (4747) 청취자께서 정상근 기자님과의 만남을 매일 학수 기대하는 이 학수 고대를 잘못 쓰신 거 학수 기대하는 1인입니다. 뱃속에 가득 찬 시사 정치 지식을 하나하나 꺼내어 쉽게 풀어주는 시사 길라잡이 중립보단 중심을 잡아주는 시사 오뚜기 정 기자님이 최고죠. 정상근 기자가 배가 네. 거기 나온 게 지식 창고구나. 오늘 네. 알았네. 백과사전입니다. 이 정도 들어오면. 아직 배 상태를 보면 아직 10분의 1도 안 나왔죠. 그래요? 네. 우리 아, 배 수장님은 감사합니다. 배 안에 뭐 들었어요? 배 안에요. 네. 똥만 들었네요. 여보세요. 자,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네. 자, 배종찬 소장하고 정상 기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 G7 참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이 G7이 중요합니다. 세계 주요 중요합니까 G7? 예, 7개국이거든요. G7. 그래서 네. 7개 국가만이 모여서 세계 정치 현안들 또 경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래는 6월에 열리기로 했는데 9월에 미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근데 G7을 확대해서 이 한국이나 호주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자. 여기에는 이제 뭐 중국을 견제할 목적도 있는데 우리로서는 우리 외교 무대에 또 확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또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참석하겠다라고 응답을 한 바가 있고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데 중요합니다. 밑줄 쳐주시고 G7에 세계 주요 7개국이기 때문에 G7 이제 이게 확장이 되면 뭐 G10이 될 수도 있고 G12가 12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G가 영어에 뭘 줄임말이죠? 가버넌스죠. 그레이트 네. 아닌가요? 그레이트 그룹. 그룹 오브 세븐. 네. 뭐 네. 마우스 그런 건 아니죠. 네네. 네. 마우스요? 네. 자, 근데 일본 왜 이러는 거예요? 이 G7 국가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 여기 보시면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그 아베 총리가 이 G7에 일본이 가입돼 있다, 아시아 유일하게 가입돼 있다, 뭐 이 점을 많이 홍보를 해왔고 또 이 유일한 회원국이다라는 이 지위를 유지를 하고 싶어한다. 좀 이런 분석들이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뭐 WTO 사무총장을 배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그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최근에 좀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기득권 지키기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럼프형, 나 럼프형 라인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 한국 네. 끼워주지 마. 에? 우리끼리 해.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딴 거 아니고. 네, 일본에서 이제 미국에 설명을 할 때 그 한국이 이제 친중파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꾸 이간질 시키려고 그러고. 네네. 아베 나빠요. 청와대도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죠. 이게 정말 이럴 때 촌철살인이라 그러나요? 이 주요 7개국 G7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이런 비평을 했습니다. 모렴치의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 네. 네,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제사회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일본의 이 같은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G7 참여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좋았어요. 좋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네. 하나 드릴게요. 예. 청취자분들도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뚱크벨, 네. 엉원이요? 응원.
네. 자, 정치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확대하고 여기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일본이 한국에 참가하는 부적절하다면서 공개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어요. 세계 주요 7개국 모임 이게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정상 기자. 네, 7개국 모임에 참여하는 정상들도 양복을 입겠죠. 네, 그렇죠. 뚱크벨의 양복 색깔은 뭐예요? 쥐색이네요. 네. 오늘 네, 뭐 쥐색. 네, 오늘 쥐하고 아까 뭐라 일곱 그랬어요? 개국가. 뱃속에 뭐 들었다고요? 아유, 방송상 저는 한 음절 가지고 많이 하시네. 예.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1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에 열려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드K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